문화예술 교육사 과정 우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번째 동영상 강의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9회차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창의성이란 어떤 개념이고 문화예술 교육 영역에서 예술의 창의성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9회차 내용에서 살펴봤던 창의성의 내용들과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의 그러한 그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 간단히만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의 상상력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지만 예술의 상상력은 예술 그 자체를 위해서도 예술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대단히 중요한 역량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예술가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의 어떤 표현 스타일을 만들어낸다던가 아니면 그 안에 담겨진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들, 이야기를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소지, 새로운 어떤 그 기법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방식의 그런 이야기, 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서 또 대중들과 소통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예술이 예술 그 자체를 위해서 발휘되는 그런 상상력과 창의성, 창의력의 그러한 그 내용들이라면 물론 예술의 범주 안에서 예술 그 자체를 위해서 예술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술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예술 그 자체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량이 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예술의 기원을 다시 역사적으로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진화 역사에서 예술의 탄생의 기원들을 거슬러 살펴보자면 인간의 진화 역사 속에서 인간이 예술을 고안하고 발전시켜 왔던 중요한 목적이 바로 예술의 상상력과 창의력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 학기 초에 살펴봤던 거로 알탐이라 동굴벽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 예술의 기원을 살펴봤을 때 단순히 예술이 예술 그 자체의 어떤 표현을 위해서 진화해 왔던 것, 고안되고 진화해 왔던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깨닫게 된 새로운 어떤 삶의 지혜라든가 지식, 정보들 이런 부분들을 주변의 동료들과 공동체의 동료들과 공유하고 다음 세대로 전승하기 위해서 예술이라는 형식을 고안해내고 발달시켜 왔다. 예술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 중요한 깨달음을 특별하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었고 그러한 예술적인 특별한 표현과 특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삶의 의미로구나 하는 부분들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공동체의 어떤 지혜로 만들고 또 다음 세대에게 그런 지혜들을 전승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예술이라는 영역을 인류의 어떤 이 정신적인 활동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들을 일찍이부터 고안해서 발전시켜 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토템에서부터 원시시대의 토테미즘에서부터 출발을 했지만 어쨌든 현대 일기까지 예술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중요한 진화적인 의미와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술의 상상력이 예술 그 자체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예술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그런 지식이나 정보들 혹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술적으로 통합을 하고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예술적으로 사람들에게 수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술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삶의 지혜들 이런 부분들을 인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 예술의 상상력과 창의력이다. 그래서 예술의 진화적인 그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술에 담겨져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 예술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대한 그러한 진화적인 관점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문화예술 교육의 목적은 예술의 창의적 향유자를 육성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해하고 있었던 문화예술 교육의 많은 영역들은 입시 예술 교육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뭐 지역에 있는 혹은 청소년들 중에 학교 다니는 청소년 중에 나는 다른 학생들보다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 나는 뭐 가야금을 잘 켜고 싶어. 뭐 나는 춤을 잘 추고 싶어. 나는 연기를 잘하고 싶어. 이런 학생들에게 그러한 장르의 예술들을 잘 표현하게 하고 혹은 나는 뭐 그런 것들을 직접 연기하거나 표현하진 않더라도
내가 그런 그 문화예술의 영역들을 내가 좋아하고 즐겨 하니까 아주 수준 높은 향유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싶어서 나는 내가 영화 감독은 아니지만 좋은 영화들을 감상하면서 살고 싶고 내가 화가는 아니지만 좋은 미술 작품들을 갤러리에 가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창의적 향유자를 육성을 하는 데에서도 사실 문화예술 교육은 중요한 목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현대 문화예술 교육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면서 인간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은 그러한 창의적 향유자를 육성을 하는 데에도 있지만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술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자기 삶의 공간에서 창의적으로 적용시켜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데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국의 그런 문화예술 교육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가 철학들을 살펴봤었는데 이러한 인재들, 예술의 상상력을 자기 삶의 공간에서 창의적으로 적용해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영국에서는 창의 인재, 창의적 인재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살펴봤었죠.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창의적 향유자, 예술 향유자를 육성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물론 그 지점도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지만 그 지점에서 머무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한 창의적 향유자의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혹은 감동을 받은 자기의 어떤 그 역량으로 삼게 된 예술의 상상력, 창의력을 자기 삶의 공간으로 돌아갔을 때 예를 들면 뭐 카페를 경영을 하던 아니면 공무원으로 활동을 하던 기업가로 활동을 하던 뭐 아니면 뭐 교수나 뭐 이렇게 교사로 활동을 하던 자기 삶의 공간으로 공간에 가서 자기 직업을 통해서 뭔가 그 자기 삶을 밀고 가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예술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문화예술의 상상력 창의력을 자기 직업 영역에 자기 삶의 공간에 적용하고 창의적으로 뭔가를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인재 바로 영국식 개념으로 창의적 인재, 창의 인재를 육성을 하는 데에 문화예술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영국에서 문화예술 영역의 정책들 또 문화예술 교육 정책들을 일찍이 20세기부터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앞서서 이러한 문화예술 정책, 문화예술 교육 정책들을 연구하고 정책화시키고 그러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어서 높은 수준의 정책 수준들을 정립시켜 놓은 그 목적은 어디에 있다?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다. 영국의 많은 그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창의적 인재로 육성을 해야 그것이 영국의 다양한 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되고 밑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영국에서는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영국에서 이야기하는 창의 인재 육성을 통한 창의 이 산업의 활성화 또 창의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창의 국가의 어떤 건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정책화시키고 있는 문화예술 정책 그리고 또 문화예술의 그런 발전, 문화예술의 그런 융성을 통해서 이렇게 파생된 다양한 영국의 문화예술 상상력들이 예술 영역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국 국민들의 일상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다양한 산업의 영역에 다양하게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문화예술 교육 정책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통해서 발전시켜온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영국이 사실 뭐 지금은 미국이라는 슈퍼 국가가 있다 보니까 영국이 과거에 19세기 때까지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항해, 무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가 지지 않는 국가라는 그런 그 평을 들었던 19세기의 영광들을 현재는 뭐 현재까지 재현해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한때 미국에 밀려서 이렇게 치어갔던 영국에서도 1등 국가의 자리를 뭐 주변에 프랑스라든가 독일과의 경쟁에서 일정하게 이렇게 치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국가에서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또 크리에이티브 휴먼
파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영국의 국가 경쟁력을 점점 강화시켜 왔었고 20세기 내내. 그래서 뭐 사실 뭐 영국의 모든 정책들을 우리가 바람직하고 잘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최근에는 영국이 자기네 스스로의 어떤 그 국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유럽 연방 EU에서 탈퇴를 선언할 정도로 다시 한번 자기들이 이제 19세기에 그런 초슈퍼 국가로서 초인류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그 자신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이죠. 물론 EU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어떤 정책들이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냐는 사실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 문제지만 사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국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탈퇴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은 또 사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그 영국이 20세기에 새롭게 자기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자기 나라의 그런 영국 국가의 브랜드 파워를 이야기할 때 그 바탕에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 창의적인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영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산업 영역이 창의 산업이고 창의 산업을 통한 창의 국가로서의 영국의 그런 경쟁력, 국가 브랜드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연결선상에서 문화예술 교육 영역에 있어서도 그런 문화예술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술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강조하는 연장선상에서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향을 하는 바가 예술의 어떤 그 수준 높은 애호가라든가 수준 높은 창작자를 길러내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문화예술 교육의 목적은 문화예술의 상상력을 자기 삶의 영역에서 창의적으로 적용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창의인재 양성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책적인 지향점을 정립한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결국은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기 역량화시키고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책 문화예술 교육은 왜 중요한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결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처럼 문화예술 교육,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이러한 개념과 목적에 대해서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었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그러면 구체적인 교육 모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두 번째 교재 문화예술 교육은 왜 중요한가라는 교재를 여러 작가들이 같이 쓰셨는데 그 중에 대표 저자인 존 소렐경은 문화예술 교육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케밥 꼬치식 문화예술 교육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자세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소렐이 이야기하고 있는 케밥 꼬치식 문화예술 교육 모델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케밥을 많이 먹죠. 그래서 뭐 요즘은 이태원이 하도 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렇게 가보기가 좀 빼림직한 그런 지역이 됐는데 뭐 이태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번화한 지역 가보면 크게 이렇게 돼지를 이렇게 장작불에 구우면서 껍데기가 익으면 껍데기를 잘라내서 이렇게 빵 같은데 뭐 채소라든가 또 이렇게 소스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먹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케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케밥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터키의 음식인데 저도 사실은 케밥 그러면 이렇게 샌드위치에 넣어서 먹는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런 걸로밖에 먹어보지 못했지만 유럽에 실제 터키에 가보면 그 케밥을 단순 이렇게 썰어서 빵에 싸먹는 그런 방식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닭꼬치 뭐 이런 것들처럼 이런 꼬챙이에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몇 덩어리 이렇게 꿰가지고 거기에 다양한 소스를 발라서 먹는 하나하나 뽑아 먹는 그런 꼬치 요리 방식으로도 케밥 요리를 이렇게 흔히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렐이 그러한 케밥 꼬치 요리의 모양, 외형을 보면서 문화예술 교육의 모델의 하나의 그런 이미지로 차용을 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소련의 케바쿠치식 문화예술 교육 모델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이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개인에게, 한 사람의 국민에게 작용을 하는 그런 기간을 크게 취학 전 기간, 그 다음에 취학을 하고 있는 취학 기간, 그리고 졸업을 해서 대학을 포함을 해서 대학을 포함한 직업에서의 활동기,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이라고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크게 취학 전 기간, 유치원 정도까지를 보는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 중등, 고등 교육까지 받는 취학기를 두 번째 단계로 보는 거고, 실제 직업 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학 기간이니까 대학 기간을 포함해서 실제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그 직업인으로서의 기간, 크게 세 단계로 인간의 사람의 어떤 그 생애 주기를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은 취학 전 기간, 그 다음에 취학 기간, 그 다음에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이 기간, 각각 큰 세 가지 이 단계마다 각각의 단계에 맞는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각각 제공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취학 전 기간에는 취학 전 기간의 그 연령대의 특성이라든가 그 연령대의 여러 가지 습득해야 될 여러 가지 교육적 목적에 합당한 그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고안돼서 제공돼야 되고, 또 취학기에는 또 취학기에 맞는, 또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기간에는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간에 맞는 차별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각각 제공돼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취학 전이든 취학 기간이든 아니면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기간이든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생애의 발달 주기에 따른, 생애 연령 주기에 따른 특성 있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전 생애를 거쳐서 제공돼야 된다라는 것이 소렐이 이야기하는 케바코치식 문화예술 교육 모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학교 다닐 때만 문화예술 교육받고 직장인으로 살아갈 때는 나는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돈 벌기 바쁘니까, 회사 생활하기 바쁘니까 내가 아무리 문화예술 교육 접하고 싶고 문화예술 교육 받고 싶어 해도 직장인이니까 꿈 깨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는 근무 시간이 아닌 나머지 시간이나 휴일 이런 시간들을 이용을 해서, 혹은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중에도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영국에서 이야기하는 소렐의 케바코치식 문화예술 교육 모델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세 가지 단계로, 큰 세 단계로 사람의 생애 주기를 구분을 한다면, 그러면 각각의 생애 주기에는 어떠한 문화예술 교육의 내용들과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가, 이제 그게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들일 텐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취학 전 단계, 어느 정도 아이가 말이라든가 이런 표현, 커뮤니케이션 능력들을 깨달아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보통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3세, 4세 정도부터 그런 교육들이 가능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유치원 다니는 그 시절까지, 만 6세 정도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한 7살 정도까지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취학 전 단계라고 보는 거죠. 보통 한 3, 4살부터 한 4살부터 7살까지 정도 기간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3년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일 텐데요. 이러한 취학 전 시기, 보통 우리나라의 용어로 따지면 유아 단계가 되는 거죠. 영아는 아주 태어나서 독립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없는 단계를 보통 우리가 영아, 태어나서 1살, 2살 정도까지를 영아라고 얘기를 하고, 유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독립적인 생활을 하되 어떤 사회적인 혹은 가정의 여러 가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시기를 우리가 유아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여기서 이야기하는 취학전 단계는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 유아 단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요 정도 나이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시기를 이제 취학전 시기로 보는 건데, 소렐 케바코치식 문화예술 교육 모델에서 이 시기에 유아 단계 아이들에게는 어떤 문화예술 교육이 제공돼야 되느냐, 이 시기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술 감성이 정확하게 뭔지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나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기가 어려운 나이예요. 사실 대부분의 많은 그 일반적인 아이들이라면 자신이 갖고 있는 문화예술의 그 개성이라든가 자기만의 어떤 감성이 이런 데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나이는 빠르면 초등학교, 보통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올라가서 또 그제서야 느끼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것이 결코 늦은 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자신의 문화예술적인 감성이 어떤 곳에 이렇게 더 소구하고 있다라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 시기는 청소년기에 느끼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유아기에는, 취학 전 유아기에는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예술 교육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것보다는 자기가 나이를 먹어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 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문화예술 영역이라든가 문화예술의 감성, 장르 이런 것들은 이런 데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취학전 단계, 유아기 단계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술 교육 영역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어린 유아기 아이들에게 너는 국악 영재니까 국악을 해야 돼. 너는 트로트 영재니까 트로트를 지금부터 트로트만 해야 돼. 뭐 피아노 너 잘 치는 것 같으니까 피아노만 해야 돼. 이런 식의 접근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고 판단하는 건 나중에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 아이에게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 아이가 나중에 어떤 문화예술 영역에 더 많은 매력을 느낄지 모르니 유아 단계에는 보다 많은 그런 그 예술의 그런 그 영역들이라든가 장르들이라든가 주제들,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험의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시기에는 높은 수준의 창작이나 표현의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서는 곤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그런 그 애정과 또 열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의 아주 기초적인 그런 표현 방식들과 또 그런 것들을 쉬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다만 자신이 느낀 그런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서 느낀 느낌들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그 수준의 교육들이 분야라든가 장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누지 말고 다양한 영역에서, 예를 들면 이번 주는 미술관 체험을 한다면 다음 주는 공연장을 가보고, 그 다음 주는 영화를 보고, 그 다음 주는 국악을 보고, 또 그 다음 주에는 간단한 또 연기 체험을 한다든가, 간단한 무대 체험을 한다든가, 간단한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이런 그 재료 만들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한번 훈련을 해본다든가, 이러한 장르나 영역이나 주제나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그런 체험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유아기엔 중요하다. 유아기 문화예술 교육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서 나이를 먹었을 때, 좀 더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자신이 정말 잘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갈래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기초 출발 단계의 그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게 하면서, 중요한 거 문화예술에 대한 즐거운, 행복한, 기쁜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해주는 것이 이 시기에는 대단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문화예술 교육은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서 문화예술이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골고루 이렇게 영양소도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몸에 좋듯이, 문화예술도 다양한 영역,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체험들을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어야 이런 예술적인 상상력 측면, 창의력 측면에서도 건강한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아기의 문화예술 체험들을,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들을 문화예술 교육 차원에서 받았자면, 취학기, 우리나라 개념으로 따지면 이제 영아기가 지나면 이제 영유아기가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 청소년기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아동기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 개념의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청소년기 이렇게 묶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야기하는 취학기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하나로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시기로 보는 거죠. 물론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대해서도 연령에 따라서 문화예술 교육의 프로그램이 설계되고 시행되는 굉장히 디테일한 차이들은 물론 존재합니다. 아동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과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 연령에 따라서 다른 수준과 내용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설계되고 시행이 돼야 되는데, 뭐 오늘은 동영상 이 강의를 통해서는 사실 거기까지 다 디테일하게 살펴보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이 우리 두 번째 책에 그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서술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들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연령별 교육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같이 개별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2학기 대면 강의가 시작되게 되면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연령별로 어떠한 그 교육 내용에 상이한 그런 프로그램 상의 차이점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한 번 더 2학기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울러서 아동 청소년기를 묶어서 우리가 영국에서는 두 번째 단계, 취학기 단계의 문화예술 교육 단계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취학 전 단계와 비교했을 때 문화예술의 수준 높은 창작, 또 수준 높은 수용, 그러니까 수용이라고 하면 감상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창작과 감상에 있어서 수준 높은 그러한 경험들을 이제는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취학 전 단계에 비해서는 수준 높은 창작과 수준 높은 수용 활동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수준 높은 창작과 수용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술 역량들이 강화되고, 개인마다 서로 다른 문화예술에 대한 지향점들, 문화예술의 감성들에 대한 그런 그 확인이 이루어지고, 개인의 어떤 역량, 개인의 문화예술 역량, 개인의 문화예술 감성상의 취향에 따른 차별화된 그러한 맞춤 교육들이 취학기 이 아동 청소년기 학생들에게는 문화예술 교육 차원에서 제공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소래의 케바코치식 문화예술 교육 모델에서 이야기하는 취학기 아동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러한 수준 높은, 예를 들면 이 시기 아이들에게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단순히 영화 이런 거를 보고 이런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영화를 만들어 보자. 네가 이야기를 잘해서 한번 이렇게 몇 사람은 시나리오를 써볼까? 이렇게 몇 사람은 연기를 잘 좋아하면 너희들은 연기를 해보고, 너는 사진 찍고 동영상 편집 이런 거 좋아하니까 한번 그러면 촬영을 맡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러면 협력을 하고 분업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단순히 영화를 좋아한다고 영화를 즐기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수준에 맞게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는 교육들. 연극도 마찬가지죠. 무대에 어떤 한 편의 연극을, 뭐 긴 연극이 아니라도 20분, 30분짜리 짧은 단막 연극을 올리기 위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누구는 각본을, 누구는 연기를, 누구는 무대를, 누구는 연출을, 누구는 조명을, 뭐 각각의 자기 이 특성, 어떤 감성적인 특성이라든가 역량에 맞게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한 편의 작품을 한번 올려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수준 높은 그런 그 문화예술 교육의 취학기 단계에서의 프로그램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유치원 시절에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여러분들 동생들이나 뭐 조카들 보면 왜 어린이집 유치원도 이렇게 그 한 해 마치게 되는 그런 겨울쯤 되면 부모님들 다 불러다가 이렇게 장기자랑 발표 같은 거 하잖아요. 할 때 보면 아이들도 뭐 합창하고 노래하고 뭐 연기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좀 그럽니다. 그것과 이 시기에 그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한번 창작 체험의 차이. 유치원 때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 그거 그대로 합니다. 선생님이 배역 정해주고 역할 정해주면 그거만 자기가 하는 거죠. 뭘 스스로 뭔가를 의견을 낸다던가 이야기를 짜는 게 아니라 다 이미 모듈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그런 대본, 뭐 BGM 이런 거 다 유치원별로 요즘은 다 패키지들이 짝짝 뿌려져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뭐 딸기 반은 A형, 뭐 무슨 뭐 오이 반은 B형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 이렇게 반마다 나눠서 다른 프로그램 선택해서 무대에 올리는 게 유치원, 어린이집의 이제 그 장기자랑, 뭐 학기 말에 그런 발표의 그런 그 프로그램인 것이죠.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취학기 아이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갖고 있는 창의력을 직접 발휘해서 스스로가 창작물에 거의 대부분의 책임을 짓는 그런 과정들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도해 주시는 문화예술 교육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고민하거나 방향을 못 잡을 때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는 역할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큰 흐름들, 큰 방향성과 실제 만들어내는 제작과 창작의 많은 부분들은 학생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취학기 단계, 아동 청소년기 단계의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한 질적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준 높은 창작과 수영 활동을 통해서 중요한 거, 개개인마다 서로 다른 자기의 예술 역량, 자기의 예술 감성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뭐 유치원 때부터 초, 중, 고 이렇게 지나면서 국악도 뭐 어떨 때는 국악도 해보고, 어느 프로그램에서는 연기도 해보고, 어느 프로그램에서는 노래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나는 사진이 잘 맞는 것 같아. 나는 연기가 잘 맞는 것 같아. 나는 역시 연출에 그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 자기 스스로의 문화예술 감성과 역량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왜 자기의 예술 역량, 자기의 예술 감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다음 단계 대학, 사회인이 되었을 때 취업과 연계한 다양한 그런 창의 산업, 창의 교육, 창의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들이 이 시기부터 적어도 고등학교 시기부터는 조금씩 이제 시작되어서 대학생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깨달은 자기의 예술 역량, 자기의 어떤 예술 감성들과 자기가 선택할 앞으로의 직업들 간의 연계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준비들을 해주는 그런 직업교육과 관련된 그런 이 영역들도 취학기, 아동 청소년기, 특히 이제 그 청소년기 단계의 학생들에게는 직업교육과 연계된 그런 문화예술 교육의 프로그램들도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소래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자기 어떤 예술 감성을 깨달은 아이들 중에는 누군가는 난 예술가가 되고 싶어, 이런 거 깨달음을 얻게 된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예술을 전공을 한 대학, 혹은 예술의 길로 바로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는 길들에 대해서 공교육 영역이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교육 시스템 안에서 그러한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자기 직업에 대한 지향들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같이 제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방금 그런 아이들 같으면 우리 예대 학생들처럼 자연스럽게 예대로 간다라던가 뭐 이런 길들이 제공되고 제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난 정말 예술이 좋고 뭐 영화도 좋고 뭐 만화도 좋고 뭐 미술 음악 다 좋은데 나는 예술가가 되는 것보다는 나는 내 다른 직업을 통해서 직업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예술에 대한 나의 그런 애호심 이런 것만큼은 그대로 갖고 가면서 내가 깨달은 예술의 어떤 측면을, 예를 들면 나는 서점 사장이 되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책만 파는 그런 서점이 아니라 어떤 지역 사회에서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주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융합적인 서점을 운영을 하는 서점 전문 경영자가 되고 싶어. 그러한 창의적인 자기 직업의 어떤 전망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이제 아이들을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개인의 예술 역량, 개인의 예술 취향을 청소년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화예술 교육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은 그 시기에 바로 어떤 직업적인 방향성을 찾게 되던, 아니면 대학 이후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찾게 되던, 어쨌든 직업적인 어떤 선택, 학생들 스스로의 직업적인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측면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도 함께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취학기 시기에 중요한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학기에는 수준 높은 창작과 수용, 그거를 통해서 학생 저마다 갖고 있는 예술 역량과 예술 취향의 확인, 또 이런 것들이 직업적인 전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는 직업 프로그램과의 연계,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취학기, 아동 청소년기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한 영역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직업 생활을 하는, 실제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그 시기에는 그러면 어떤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하냐. 재밌는 것은 그 대학도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기로 같이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학 시기는 물론 다른 의미에서도 대학 학부 과정은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영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학이라고 하는 이런 시기가 바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시기와 직결되는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대학에서 취직하는 학위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대로 취업의 어떤 특정 분야와 연계되는 것이 대학 생활이기 때문에 대학 생활과 직업인으로서의 이런 삶의 시기를 같은 시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경영학과를 나오면 경영학 관련 쪽으로 대부분 진출하고 법학과를 나오면 법조와 관련된 이쪽으로 대부분 진출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영국식의 대학 제도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경영학과 나와서도 일반 직장 취직하고 뭐 법대 뭐 이런 거 다 사회학과 이런 데 나와서도 또 일반 직장 가고 뭐 이런 측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에서 배운 것이 직업적인 전망과 바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약간 좀 다른 그런 사회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생활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또 이후에 취업에서 어떤 분야로 내가 사회 진출을 하느냐와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국식의 이런 관점들, 어떤 대학 이후의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대학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그런 관점에서 대학 생활과 사회 진출 이후의 시기를 같은 생애의 어떤 단계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크게 이렇게 동의하지 못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영국에서는 대학 생활과 이런 사회 진출 이후의 시기를 같은 생애 주기의 단계로 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기, 사회 진출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자기 어떤 특정한 그런 그 사회의 직업 영역에서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그 시기에 그러면 문화예술 교육은 어떻게 제공돼야 되느냐? 자, 중요한 것, 이 시기는 교육의 영역을 학생으로서 청소년으로서 공교육의 어떤 그 제도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사회문화, 사회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새롭게 제시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시기에는 지속적인 사회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최신 트렌드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최신 트렌드들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해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받아야 문화예술의 상상력을 자기 직업에 시적절하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이 역량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기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은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제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사회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개인들이 얻게 되는 혜택들은 문화예술의 최신 트렌드를 이해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한 문화예술의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예술의 상상력을 자기 삶의 영역에, 직업의 영역이 되겠죠. 이런 직업의 영역에 시적절하게 연계하고 적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예술의 상상력을 자기 직업에 시적절하게 연계하는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기 직업군에서 자기 산업군에서 기존에 파생시키지 못했던 새로운 부가가치, 창의적인 부가가치를 파생시킬 수 있는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문화예술 교육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직업인으로서 살아가는 시기에 사회 문화예술 교육으로서 제공돼야 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적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직업인 기회는 중요한 것, 자기 삶의 영역, 예를 들면 뭐 은행원으로 살아가던 공무원으로 살아가던 외교관으로 살아가던 자기 삶의 영역에서 문화예술의 최신 트렌드에 대한 끊임없는 사회 문화예술 교육 측면에서의 어떤 그 재교육들을 계속 이렇게 제공받는 거죠. 그런
문화예술 교육의 사회문화예술 교육에서 제공받는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그런 트렌드에 대한 어떤 감성적인 재충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문화예술의 최신 어떤 최신의 상상력과 최신의 창의력을 자기 직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있는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스스로 끊임없이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좋은 자극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중요한 가치이자 방향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 동영상 강의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면 소설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다양한 스토리텔링 기반의 이런 예술 체험을 통해서 캐릭터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외교관과 그러한 그 캐릭터 분석 능력을 예술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지 못한 외교관, 두 외교관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똑같이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공부들을 했겠죠. 외교관으로서의 전문적인 그런 역량들은 둘 다 있겠지만 한 사람은 많은 스토리텔링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캐릭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뭐 영화 소설 이런 거 전혀 좋아하지 않는 문외한이어서 캐릭터 분석 이런 거를 그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근데 외교관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똑같은 또 외교 이슈가 나타나서 여러 국가의 외교관들이 경쟁을 펼칠 때 중요한 것은 외교적인 협상을 하는 상대방이 어떤 성격과 어떤 취향과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재빠르게 캐치해내서 이 이슈를 그 사람이 좀 더 이해하고 설득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설득을 하고 화법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럴 수 있어야 이 외교 협상에서 좀 더 자기 나라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외교라는 것도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협상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것이 외교적인 협상인데 대화에 나온 상대방의 캐릭터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협상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과 고지고대로 어떤 그 정책적인 그 이해득실만을 따져서 스스로 자기 나라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이익만을 관철하려고 협상에 접근하는 그런 외교관. 어느 외교관이 좀 더 창의적인 외교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외교관이 될 수 있겠는가? 아무래도 캐릭터를 분석을 잘해서 상대방에 맞는 협상 파트너의 캐릭터에 맞는 협상 전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보다 창의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창의적 외교관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문화예술의 창의력과 문화예술의 상상력을 자기 영역에 접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들었던 서점이지만 그냥 똑같이 책 파는 서점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화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 지향을 갖고 있는 애호가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서점을 운영하겠다. 서점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경영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찻집, 커피숍을 해도 마찬가지고, 음식점을 해도 마찬가지고, 미용실을 해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어떤 업종이지만 이 업종에 어떤 감성, 어떤 문화가 공유되고 소비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념을 설정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느냐. 이 차이가 하나의 업종이지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다양한 어떤 의미부여, 새로운 의미와 부가가치의 창출,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느냐, 해내지 못하느냐, 기존에 머무르느냐,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느냐를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술적 접근, 문화예술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기반한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그런 상상력과 창의력, 문화예술의 창의력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창조가 아니라 창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은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무한한 해석과 무한한 가치 부여가 가능한 것이 예술적 상상력, 예술적 창의력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의 현상을 무한하게 해석하고 무한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예술 상상력, 문화예술 창의력의 특성이
다른 여러 산업 영역에 적용될 수 있을 때 그것이 창의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창의적 인재의 역량은 바로 그런 역량에 있다. 무한한 상상, 무한한 해석, 무한한 가치 부여, 이런 것들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사회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직업인으로서 살아가는 시기에 세 번째 단계에 제공되어야 될 사회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의 직업, 같은 직업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 다양한 가치 부여가 가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 하나의 직업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 다양한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그러한 역량을 제공하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자극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 직업 생활을 하는 그런 생애 주기의 마지막 단계에 제공돼야 될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중요한 내용이자 방향성이 되어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이 생애 주기를 취학 전, 그 다음에 취학기, 사회생활기,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 맞는 그러한 그 목적과 내용상의 차별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각각의 단계에 맞는 차별화된 문화예술 교육의 프로그램들이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유아기 시절부터 아동 청소년기 사회생활을 하고 은퇴하는 그 시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영국의 소렐의 케바코티식 문화예술 교육이 지향하는 그런 문화예술 교육의 방향성이자 전략 모델, 그리고 그 모델에 담겨져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소렐의 케바코치식 문화예술 교육 모델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엄명하거나 따오진 않다 하더라도 최근에 우리나라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인 논쟁들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발표되는 그런 정책 보고서들 혹은 뭐 이렇게 이 정책 전문가 분들이라든가 문화예술 교육 매개자분들, 종사자분들, 또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자분들 최근 국내 논의들을 살펴보면 소렐의 케바코치식 모델을 직접 언급하진 않더라도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각 생애 주기별 단계에 맞는 차별화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전 생애를 걸쳐서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최근 2,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빨리 그러한 그 논의들을 받아들여서 사업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쉽게도 취학전과 취학기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문화예술 교육은 비교적 잘 자리 잡아가고 있고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고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직업인들을 위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혹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예술 교육 차원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솔직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방과후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공교육 영역 안에서 초, 중, 고 학교 안에서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들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직업인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은 존재는 하고 있는데 시행은 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 곳이 주민센터, 이렇게 동이나 읍면동 내려가면 이렇게 옛날에 동사무소라고 했던 데들을 요즘은 이제 주민센터라고 얘기하면서 새롭게 이제 건물도 져서 보통 이제 제일 위에 층에 가보면 강당도 있고 교실들도 있어서 그런 강당이나 교실들을 이제 문화예술 교육 하시는 강사분들이 오셔서 지역 주민들 원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시거나 혹은 뭐 이마트 혹은 뭐 백화점 이런데 가보면 문화센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센터에서도 사실은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주로 강습, 감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죠.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노래 가요 강습을 한다든가 뭐 국악이라든가 이런 거 악기 다루는 그런 강습을 한다든가 피아노 뭐 이런 거 혹은 뭐 시낭송 뭐 이런 거 뭐 이런 쪽에 이제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영국에서 이야기하는 창의적인 그런 인재로서 필요한 일종의 보수교육 개념인 거죠.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도 문화예술과 관련한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은 국가적으로 사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겠습니다. 이게 영국식의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핵심 내용인데, 그것과 비교하면 창의적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사회문화예술 교육은 현재 우리나라는 조금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 부분이 현재 2020년도 대한민국 문화예술 교육, 특히 사회문화예술 교육 영역에 있어서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학생 여러분들,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준비하는 우리 예대 학생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현재 그 현장에 많은 사회문화예술 교육 영역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선배 문화예술 교육사들이라든가 선배 문화예술 교육 기업들이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과를 내고 있지 않은 영역이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영국의 사례들을 통해서 사회문화예술 교육이 단순히 문화예술을 표현하고자 하는, 노래 잘 부르고 싶은 어르신들 노래 부르게 만들어드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머무르는 것이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지향점이 아니다. 창의적 인재, 사회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문화예술의 영감, 문화예술의 상상력을 자기 직업, 자기 분야에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을 제공하는 그런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필요성들이 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용인대학교 문화예술교육사 과정을 통해서 배웠으니 그 부분들을 내가 한번 잘 나의 아이디어로 다듬어서 한번 내가 나중에 문화예술교육사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면, 그런 부분에 내가 한번 뛰어들어서 뭔가 성과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그런 문화예술 교육사가 되어보겠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국의 소렐 꼬치식 케밥 꼬치식, 소렐의 케밥 꼬치식 문화예술 교육 모델을 봤을 때, 그런 생애 주기에 따른 그런 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들이 시행돼야 된다. 특히 그런 것들이 바라보는 마지막 지점은 무엇이다? 창의적 인재를 육성을 하는 것이다. 창의적 인재는 무엇이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문화예술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기 직업에, 자기 산업에 적용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자기 산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창의 인재이다. 그런 창의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되기 위해서 취학 전 단계부터 취학 단계, 취업 후 단계까지 이렇게 각 연령에 맞는 세심한 교육 프로그램의 디자인을 설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영국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취학 전 문화예술 교육이 딱 분리돼서 취학기 문화예술 교육과 연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취학 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취학 이후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기반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취학기에, 아동 청소년기에 시행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 이후에 자기 삶의 어떤 그 영역에서 떠올릴 수 있는 문화예술적인 아이디어들의 원천을 사실은 취학기에 일정하게는 토대를 닦아야 되는 것이고요. 취업 이후의 사회문화예술 교육은 취학기까지 배웠던 많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들만 가지고는 문화예술의 트렌드가 계속 변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환경들도 빠르게, 산업의 환경들도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의 트렌드들, 또 그런 변화하고 있는 문화예술과 변화하고 있는 사회 환경의 어떤 접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트렌드들, 이런 부분들이 사회생활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또 취학기와 취업기의 이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또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학 전, 취학기, 또 직업인으로서 살아가는 시기, 이 단계마다 시행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은 서로가 서로를 매개하고 있다,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의 기반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취학 전에 문화예술의 체험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동 청소년기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동 청소년기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충분히 이렇게 스스로 자기에게 내재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생활 나갔을 때, 그때부터 또 처음부터 다시 문화예술 교육을 받는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전생의 주기에 대한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사회에 나갔을 때 창의적 인재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들이 취학 전 단계에서부터 사회생활을 하는 단계까지 국가적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영국에서 이야기하는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 정책의 지향점, 최종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영국이 주장을 하는 그런 사회 문화예술 교육까지의 그런 지향점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 교육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현실들을 떠올려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고 분석을 해보면 또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교육 환경, 문화예술 교육 수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어쨌든 여러분들이 활동해야 되는 건 우리나라 문화예술 교육 영역 안에서 활동들을 앞으로 1차적으로는 하셔야 되니까, 그런 우리나라 문화예술, 국내 문화예술 교육의 수준과 환경에 대해서 입체적인 이해를 하셨다면 그걸 바탕으로 선배 문화예술 교육사 혹은 현재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많은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 분들이 활동하고 있지 못한 차별화된 자기만의 어떤 영역들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학교 문화예술 교육과 함께 사회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과 사회 문화예술 교육이 가져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시면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듣는 학생들이 문화예술 교육 그러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혹은 아동 문화예술 교육을 거의 대부분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만이 문화예술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 영역들은 사회문화예술 교육에 있다라는 부분들, 두 축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시간 많이 제가 좀 사용을 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회문화예술 교육이 왜 중요한가 하는 측면에서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조금 시간을 평소보다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들을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과 함께 여러분들의 중요한 미래의 어떤 사회 진출을 할 때,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로서 사회 진출을 할 때 여러분들의 중요한 그런 영역이 되는 분야가 사회문화예술 교육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할 수 있었다면 오늘 동영상 강의의 중요한 저의 취지는 달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전 생애 주기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이 결국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창의적 인재를 육성을 하는 사회문화예술 교육까지의 중요한 목적들, 포커스들이 맞춰져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국내의 문화예술 교육의 현재 상황들, 환경들 한번 분석해 보시고 본인 스스로의 어떤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로서의 미래 비전을 고민해 보실 때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영역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오늘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그런 계기를 찾으실 수 있기를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1번째 동영상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이제 저희가 2주 정도 남았네요. 한 주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올해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위한 동영상 강의 자료 한 주 볼 거고요. 남은 한 주는 또 저의 한 주 남은 마지막 동영상 강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앞으로 2주 동안 또 남은 일정 잘 진행을 해서 이번 2020년도 1학기 비대면 강의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학기를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일정들 여러분들도 미리 생각을 해주시면서 남은 일정들 준비해 주시고요. 자, 오늘 11번째 문화예술 교육사 공통 교양과정 동영상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